삼성전자가 잘 되면 얘네는 더 올라요. 삼성전자 10% 오를 때 30%, 40%, 50% 오릅니다. 지금 7만전자, 8만전자까지는 복구 안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트렌드 박프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제 최근에 흐름 좋잖아요.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매수 들어가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많이 좀 올랐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팔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시원하게 다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어떤 선택지가 최선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 최근에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가장 큰 바람을 일으키는 요인은 유리기판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뭐 주가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베팅을 한다는 거는 두 가지겠죠. HBM 이제 양산 들어가냐 아니면은 유리기판 쪽으로 뭔가를 보여주냐 이 두 가지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삼성전자 지금 뭐 7만전자 8만전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복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신규 진입을 할지 이렇게 다뤄드려 볼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유리기판 시장이든 HBM 양산이든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뭐 7만전자, 8만전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소부장 기업들, 중소형주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복구하는 게 더 그럼 빠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얘네가 동반이 돼야 될 수밖에 없고 업사이드 구간은 이쪽 낙수 효과를 받는 소부장 기업들이 훨씬 더 크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삼성전자라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배제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잘 되면 더 오르고 안 돼도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점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유리기판 쪽 먼저 볼까요?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낙수 효과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잘 될 만한 그런 기업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유리기판은 이제 삼성전자를 타고 삼성전기로 그리고 삼성전기를 타고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 지금 눈여겨볼 거는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입니다. 또 이제 재생 웨이퍼 시장에 뛰어들면서 J3라는 기업을 최근에 인수를 완료를 했고요. J3 설비를 이제 유리기판 제조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삼성전기 생태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연도에 보여줄 만한 퍼포먼스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조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눈여겨볼 수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로 좀 뽑을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HBM 쪽인데 HBM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삼성전자 자체 모멘텀보다는 딥시크로 인한 낙수 효과를 보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잘 되면 HBM 캐파가 더 늘어나는 기업이 좋겠고 삼성전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마이크론이나 뭐 하이닉스 쪽으로부터 좀 더 다양하게 수주를 걸쳐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갔을 때 지금 PSK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당한 자리에서 꼭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적도 원체 좋게 나올 거고 얘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리플로우 장비와 이제 세정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HBM 후공정 과정에서 생겨나는 반도체들 이제 찌꺼기들을 세정해 주는 그런 장비를 공급하고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AI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불량률을 낮춰주는 그러니까 수율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주가가 좋았는데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고 지금 멀티플이 10배도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이번 분기 실적 좋게 나왔고 다음 가이던스 계속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HBM 뭐 유리기판 여러 가지로 다 동시에 이제 낙수 효과를 받는 게 아무래도 이제 웨이퍼 테스터 장비 쪽도 볼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YC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웨이퍼 테스터 장비 쪽으로 글로벌 업계 3위에 있기 때문에 삼성
삼성 쪽뿐만 아니라 여러 쪽으로 또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겠고, 아직 실적 발표 전인데 아마 엄청 좋게 나올 겁니다. 수출 데이터 제가 미리 뽑아봤었는데 약 153% 정도가 증가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미리 잡아놓고 편하게 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은 이제 결국에는 에이직 공정에 따른 디자인 하우스, IP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향으로 조금 이제 캐파를 늘려갈 수 있는 게 AD 테크놀로지가 전통적이고 있고, 거기 또 좀 더 전통적인 게 이제 가온칩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제가 저는 차트보다 이제 거래 대금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 AD 테크놀로지가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해요. 지금 주가도 아직은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고점이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필요한 경우에는 비싼 종목 비싸게 사서 그냥 더 비싸게 파는 전략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도고, 단기 평선으로 놓고 보면 아직도 저점이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번 딥시크 출연 이후로 이런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부각을 받을 거고, 뭐 유리기판 쪽 반도체 설계도 해야 되고, HBM 쪽도 양산형 매출 나온다면은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낙수 효과를 좀 크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분할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쭉 나열해보자면은 캠트로닉스, PSK홀딩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는 좀 후순위이기 때문에 뺄게요. 저도 안 살 거기 때문에 확실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정도로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저는 좀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왜 삼성전자가 주제인데 이 기업들을 말하냐, 삼성전자가 잘 되면 얘네는 더 올라요. 삼성전자 10% 오를 때 30%, 40%, 50% 오릅니다. 지금 7만전자, 8만전자까지는 복구 안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로 수익을 보겠다면은 얘네로 수익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지가 되실 겁니다. 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데이터, 팩트로, 수치로, 실적으로 보여줄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AD 테크놀로지는 조금 삼성전자 향을 제대로 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안 되면 얘도 타격을 받아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은 이제 세 종목 정도로 압축이 되겠죠. 조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부담하고 싶다 하면 AD 테크놀로지까지 포트에 포함하시는 것도 전략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좀 놓고 보자면은 이번에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로 보는 좀 힌트를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딱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이제 2나노 사운드리 쪽인데, 삼성 같은 게 현재 주요 고객사들 쪽이랑 이제 제품 평가를 많이 받아내고 있고, 1티어 빅테크 기업들, 아마 테슬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쪽으로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쪽을 진행하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정되는 기업은 이제 테슬라 쪽으로 보고 있고, 해당 고객사를 통해서 이제 제품 수준의 설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가겠죠. 아니면 이제 가온칩스인 건데, 이제 모멘텀이 있고, HBM4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인 김재준 부사장님이 이제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HBM3E 16단 경우에는 고객사의 상용화 수요는 없을 것으로 확실히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HBM4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HBM4 쪽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검증 위해서 샘플을 제작해서 주요 고객사 쪽으로 지금 전달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HBM4 양산이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확실히 낙수 효과를 받는 건 AD 테크놀로지예요. 그리고 YC도 포함이 되고요. PSK홀딩스도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삼성전자 투자자든 그 밑에 소부장 기업 투자자분들이든 HBM4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리기판은 캠트로닉스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쪽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직 초기 구간이라 언제 좀 팩트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이브리드 본딩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패키징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삼성전 쪽도 제가 엄청 딥하게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따로 나를 잡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이 들어가려면은 일단은 비메모리 패키징에 사용이 될 거고, 장비들이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풀 패키징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는 거는 하나마이크론 쪽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뭐 담을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염두에 둘 만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이렇게 뭐 HBM4를 하든 유리기판을 하든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든 거기에 따라 낙수 효과를 확실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낼 기업들을 미리미리 골라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미리미리 골라놓는 게 포인트가 될 거고, 어느 정도 가시권에 왔을 때 미리 잡아버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팩트로 구현됐을 때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비싼 상태에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산업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 기업들 미리 골라놓고, 여기에 따라서 언제 진입할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조금 빨리 진입해도 늦게 진입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계획대로만 움직이신다면 실패하는 투자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제가 꾸준히 좀 다뤄보면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그 밑에 제 얘기를 따라서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꾸준히 시청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는 이런 공부하기 나 귀찮다, 시간도 없다, 바쁘다, 나 그냥 돈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파트너십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셔서 저 박프로와 함께 이번 연도에 계좌 2배, 3배, 4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